학업의 불안, 육아의 허무, 삶의 공허함, 삶이 부조리하게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 왜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이 마음을 짓누르고 답 없는 세상에 길을 잃는 순간들. 하지만 부조리한 삶 속에서도 우리는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의미는 당신의 손으로 창조됩니다. 오늘은 실존주의 철학자 알베르 카미가 전하는 9가지 지혜로 부조리 속에서 의미를 찾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그의 시지프 신화는 학생, 부모, 직장인, 은퇴자 모두에게 삶의 불꽃을 제시합니다.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의 박세로이가 좌절 속에서도 꿈을 향해 반항한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걸을 수 있어요. 카미는 말했죠. 부조리는 삶의 그림자다. 그는 또 가르쳤어요. 의미는 네가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질문했죠. 너는 어떤 의미를 창조할 것인가? 이 여정 지금 시작합니다. 자, 지혜의 문을 열어봅시다. 첫째, 부조리를 직면하라. 카미는 가르쳤어요. 부조리는 삶의 그림자다. 그는 또 말했죠. 부조리를 피하지 말고 마주하라. 그리고 덧붙였어요. 직면하는 자가 의미를 찾는다. 부조리는 삶의 의미를 갈구하는 인간과 무관심한 우주의 충돌입니다. 이를 직면하면 의미의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애 키우는 엄마가 육아의 허무에 괴로울 때 이 허무가 내 삶 직면하면 마음이 열립니다. 학생이 취업 불안에 좌절할 때 이 불확실이 현실 직면하면 길이 보이죠. 직장인이 업무의 무의미에 갇힐 때 이 공허가 내 질문 직면하면 평화가 옵니다. 은퇴 후 존재의 공백에 빠질 때 이 부조리가 내 것 직면하면 새 시작이 생깁니다.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 의 박세로이는 부조리를 직면하며 의미를 찾았죠. 실천법. 오늘 부조리, 예, 허무를 내 현실이라 한 줄 적어보세요. 둘째, 반항으로 살아라. 카미는 말했어요. 반항은 의미의 불꽃이다. 그는 또 가르쳤죠. 부조리에 저항하라. 굴복하지 말라. 그리고 덧붙였어요. 반항하는 자가 삶을 빛낸다. 부조리에 굴복하면 삶이 멈추지만 반항하면 의미가 싹 틉니다. 예를 들어 애 키우는 엄마가 육아 고난에 무너질 때 위해 일어서 반항하면 삶이 충만해집니다. 학생이 시험 실패에 좌절할 때 다시 공부 반항하면 자유로워지죠. 직장인이 불공정에 침묵할 때 정의 위해 말 반항하면 평화가 옵니다. 은퇴 후 무의미에 갇힐 때 새 도전으로 반항하면 빛이 생깁니다. 카미는 반항을 삶의 심장이라 했어요. 당신은 어떤 심장을 뛸 건가요? 실천법. 오늘 부조리, 예, 실패, 예, 반항, 예, 재도전하고 한 줄 적어보세요. 셋째, 열정을 키워라. 카미는 가르쳤어요. 열정은 삶의 불이다. 그는 또 말했죠. 부조리 속에서도 열정은 살아있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열정을 품는 자가 의미를 만든다. 부조리한 세상에서도 열정은 삶의 색을 입히고 의미를 창조합니다. 예를 들어 애 키우는 엄마가 육아 반복에 지칠 때 아이와 노는 기쁨, 열정을 키우면 충만해집니다. 학생이 취업 불안에 빠질 때 꿈을 향한 공부, 열정을 키우면 자유로워지죠. 직장인이 일상 단조에 갇힐 때 새로운 취미, 열정을 키우면 평화가 옵니다. 은퇴 후 공허에 빠질 때 여행 계획, 열정을 키우면 삶이 빛납니다. 카미는 열정을 의미의 씨앗이라 했어요. 당신은 어떤 씨앗을 심을 건가요? 실천법. 오늘 열정, 예, 취미 5분을 키우고 한 줄 적어보세요. 넷째, 자유를 창조하라. 카미는 말했어요. 자유는 너의 손에 있다. 그는 또 가르쳤죠. 부조리 속에서도 선택은 내 것이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자유를 선택하는 자가 의미를 찾는다. 부조리는 운명을 강요하지만
자유로운 선택은 의미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애 키우는 엄마가 육아 제약에 갇힐 때, 오늘은 나를 위해 자유를 선택하면 충만해집니다. 학생이 사회 기대에 눌릴 때, 내 길 가기 자유를 선택하면 자유로워지죠. 직장인이 업무 강요에 묶일 때, 퇴근 후 취미 자유를 선택하면 평화가 옵니다. 은퇴 후 사회적 역할 상실에 갇힐 때, 새 배움 자유를 선택하면 빛이 생깁니다. 카미는 자유를 의미의 날개라 했어요. 당신은 어떤 날개를 펼칠 건가요? 실천법. 오늘 자유로운 선택. 5분 여유를 하고 한 줄 적어보세요. 5. 예술로 표현하라. 카미는 가르쳤어요. 예술은 부조리의 답이다. 그는 또 말했죠. 창작은 삶의 의미를 새긴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예술로 표현하는 자가 자유롭다. 부조리한 세상에서 예술은 고통을 표현하고 의미를 창조하는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 애 키우는 엄마가 육아 고통에 갇힐 때, 아이와 그림 그리기로 표현하면 충만해집니다. 학생이 정체성 혼란에 빠질 때, 일기 쓰기로 표현하면 자유로워지죠. 직장인이 일상 공허에 시달릴 때, 사진 찍기로 표현하면 평화가 옵니다. 은퇴 후 존재 공백에 빠질 때, 시 쓰기로 표현하면 삶이 빛납니다. 드라마 빈센조의 홍차영은 예술로 삶을 표현했죠. 실천법. 오늘 예술, 그림 5분로 표현하고 한 줄 적어보세요. 6. 타인과 연대하라. 카미는 가르쳤어요. 연대는 의미의 달이다. 그는 또 말했죠. 타인의 고통을 나누면 삶이 충만하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연대하는 자가 부조리를 이긴다. 부조리는 고립을 낳지만 타인과의 연대는 의미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애 키우는 엄마가 육아 고립에 빠질 때, 엄마 돕기로 연대하면 충만해집니다. 학생이 경쟁 외로움에 시달릴 때, 친구 위로로 연대하면 자유로워지죠. 직장인이 업무 이기심에 갇힐 때, 동료 돕기로 연대하면 평화가 옵니다. 은퇴 후 고독에 빠질 때, 마을 봉사로 연대하면 삶이 빛납니다. 카미는 연대를 의미의 불꽃이라 했어요. 당신은 어떤 불꽃을 피울 건가요? 실천법. 오늘 타인, 친구과 연대, 위로 하고 한 줄 적어보세요. 7. 현재를 사랑하라. 카미는 가르쳤어요. 지금은 의미의 씨앗이다. 그는 또 말했죠. 현재를 품으면 부조리가 작아진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오늘을 사랑하는 자가 행복하다. 부조리는 미래를 불확실하게 하지만 현재를 사랑하면 의미가 싹 틉니다. 예를 들어 애 키우는 엄마가 미래 걱정에 빠질 때, 아이와 웃기, 현재를 사랑하면 충만해집니다. 학생이 취업 불안에 빠질 때, 오늘 공부, 현재를 사랑하면 자유로워지죠. 직장인이 과거 후회에 갇힐 때, 오늘 최선 현재를 사랑하면 평화가 옵니다. 은퇴 후 과거 미련에 빠질 때, 오늘 산책 현재를 사랑하면 빛이 생깁니다. 카미는 현재를 의미의 정원이라 했어요. 당신은 어떤 정원을 가꿀 건가요? 실천법. 오늘 현재, 5분 여유를 사랑하고 한 줄 적어보세요. 8. 죽음을 성찰하라. 카미는 가르쳤어요. 죽음은 삶의 스승이다. 그는 또 말했죠. 유한성을 알면 삶이 맑아진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죽음을 성찰하는 자가 의미를 찾는다. 부조리는 죽음의 불확실성을 드러내지만 이를 성찰하면 삶의 의미가 깃듭니다. 예를 들어 애 키우는 엄마가 미래 불안에 빠질 때, 삶은 유한해, 성찰하면 충만해집니다. 학생이 취업 걱정에 빠질 때, 지금이 소중해, 성찰하면 자유로워지죠. 직장인이 업무 무의미에 갇힐 때,
삶은 한번 성찰하면 평화가 옵니다. 은퇴 후 공허에 빠질 때 삶은 순간 성찰하면 빛이 생깁니다. 카뮈는 죽음을 의미의 거울이라 했어요. 당신은 무엇을 비출 건가요? 실천법. 오늘 죽음, 예. 유한성을 5분 성찰하고 한 줄 적어보세요. 9째. 의미를 만들어라. 카뮈는 가르쳤어요. 의미는 너의 작품이다. 그는 또 말했죠. 부조리 속에서도 삶은 창조된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의미를 만드는 자가 진정 살아있다. 부조리는 답을 주지 않지만 당신의 선택과 행동으로 의미가 완성됩니다. 예를 들어 애 키우는 엄마가 육아 허무에 빠질 때 아이의 꿈지지로 의미를 만들면 충만해집니다. 학생이 정체성 혼란에 빠질 때 꿈을 향한 걸음으로 의미를 만들면 자유로워지죠. 직장인이 일상 공허에 갇힐 때 가족의 행복으로 의미를 만들면 평화가 옵니다. 은퇴 후 존재 공백에 빠질 때 새로운 시작으로 의미를 만들면 삶이 빛납니다.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의 박세로이는 의미를 창조하며 삶을 빛냈죠. 실천법. 오늘 의미, 예. 작은 목표를 만들고 나는 살아있다 한 줄 적어보세요. 알베르 카뮈의 9가지 지혜 어땠나요? 학업의 불안, 육아의 허무, 삶의 공허함 속에서도 당신은 이미 부조리 속 의미를 창조할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카뮈는 말했죠. 너의 삶은 의미의 씨앗이다. 그는 또 가르쳤어요. 부조리 속에서도 삶은 빛난다. 그리고 질문했죠. 너는 어떤 의미를 살아낼 것인가? 오늘 5분만 삶의 의미를 성찰하거나 작은 반항을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의미 이야기는 어떤가요? 아이와의 순간, 꿈을 향한 도전, 타인과의 연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지혜의 문을 더 따뜻하게 빛냅니다. 더 많은 철학적 지혜를 함께 나누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지혜의 문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